코로나 때문에 요새 서울은 오늘까지 되면서 하셨네요. 그죠? 딴 데는 지금 막 촬영만 하고 해가지고 좀 힘들죠. 그러니까 실강을 안 들으면 동영상을 또 들어야 될 사항들이 좀 있어요. 중간중간에. 그러면 그때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초에 벌써 1년 다 돼가잖아요. 그죠? 그래야 좀 한 달, 두 달 막 이렇게 공백이 좀 있었거든요. 그걸 잘 견디신 분들은 괜찮았는데 같이 쉬어버리는 거예요. 동영상 학원 쉬니까. 그러면 나중에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의 특징은 꾸준함이 제일 중요합니다. 열심히 공부했는데 잠깐 쉬잖아요. 한 주, 두 주 쉬어버리면요. 앞에 공부한 게 하나도 의미가 없어요. 그게 좀 안 좋아요, 이게. 그래서 이 공부는 뭐 어찌됐든 간에 하루에 몇 시간이라도 계속 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 패턴이 계속 반복이 돼야 되는 거죠. 그거를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동영상 특징이 한번 밀리면 못 들어요. 오늘 하루 쉬지 그러면 다음에 6강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막 힘든 거예요. 그러면 6강이면 하루 종일 들으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집에서 동강 듣는 건 보통 일이 아니죠. 일단 3시간 연타로 못 들어요. 막 계속 딴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좀 피곤하고 쉬었다 하고 막 이러거든요. 학원 오면 죽고 나서나 3시간 들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동영상이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셔가지고 실강 열심히 들으시고 동강 혹시 듣게 되면 밀리지 말고 수업하듯이 꼬박꼬박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해가 되는 거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간단하게 복습하고 가겠습니다. 새로 여기가 중요합니다. 특례 파트가 내년에 올해 시험에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긴 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원래 올해 나올 차례였는데 시험을 좀 이상하게 내가지고 문제도 많이 안 나오는 바람에 취득세 파트에서, 그죠? 좀 좋게 나온 거죠. 경우의 수는 이렇게 있다 있죠? 둘 다 안 내면 얘도 안 내고, 그죠? 둘 다 내면 합해서 내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는 내고 하나는 안 내고. 그래서 이렇게 간다 했죠.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과세, 그 다음에 표준세를 배웠고, 특례가 이제 이거죠. 2개. 하나는 내고 하나는 안 내고. 그러니까 이것도 외우지 마시고 생각을 해보면, 요게 지금 취등록세 둘 다 냈을 때 플러스해서 한꺼번에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보시면 취득세는 안 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과거 개정되기 전 취득세율이 하나밖에 없었다. 몇 프로? 2%. 그러니까 요 위에 게 취등록세에 합한 거니까, 그죠? 넘어갔네요. 요게 취등록세 합한 거니까, 그죠? 여기서 뭘 빼주면 돼요? 취득세는 안 냈었으니까 등록세만 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서 뭘 빼주면 돼요? 여기서 옛날 취득세 2% 빼주면 되죠. 그러면 이게 두 개 합한 거니까 2%는 우리가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중과 기준세를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2% 빼지면 등록세만 남죠. 밑에 거는 취득세 2%만 내고 등록세는 안 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취득세 2%만 내면 되죠.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중과 기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또 보면, 그럼 위에 거는 여기서 지금 뭘 빼줬다는 거예요? 취득세는 안 냈고 뭐만 냈어요? 등록세만 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얘는 과거에 뭐는 했었다는 거야? 등기는 했었다는 얘기죠. 취득세는 안 내지만, 그죠? 근데 밑에 거는 등기는 안 하고, 그죠? 등기는 안 하고 취득세만 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공부할 때는 뭘 가지고 정리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등기를 한 애들은 요리 가고, 등기를 안 하고 취득세만 냈던 애들은 요리 가는 거예요. 이 구분을 등기했니 안 했니, 그래서 이걸 가지고 판단한 겁니다. 외우지 말고, 그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나중에 또 계속 연습을 하겠지만,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거라 있죠. 그러니까 이거 등기를 한 경우죠. 그죠? 이게 등기했으니까 뭐예요? 등기만 했다는 얘기니까 취득세는 안 내고 뭐만 등록세만 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기서 2% 빼주고 등기. 그럼 얘는 등기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하나 외우는 게 아니라 나중에 지금 공부 어떻게 하시라고? 얘도 등기해야 되고, 얘도 등기하고, 얘도 등기하고, 얘도 등기. 이것만 계속 하는 거예요. 아, 얘는 등기를 하는구나, 얘는 안 하는구나.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래서 등기를 안 하는 경우죠. 간주 취득이 대표주라겠죠. 간주 취득. 간주는 소유권 변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등기는 안 해. 하지만 취득으로 간주해서 뭐는 내요? 취득세 2%. 그러니까 얘는 등기를 안 하는 애들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중에 구분하시면 생각보다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외우지 않고 가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특례 파트 잘 보시고. 그다음에 납부방 신고 납부죠? 60일이라는 해야 됩니다. 근데 상속은 예외라겠죠, 항상. 얘는 6개월, 9개월. 상속 얘기나 무조건 6개월, 9개월. 그 상속 빼고는 기본적으로 다 며칠? 60일이라는 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죠? 그리고 혹시 이렇게 나오면 등기 등록하려는 경우, 이 말은 네가 언제가 됐든 등기를 하려면 세금을 먼저 내야지 등기해준다 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등록관세 신청서 접수하는 날까지는 세금을 내야 된다. 그래서 요 말은 요 단어가 나왔을 때만 얘가 나오고, 얘가 안 나오면 그냥 60일로 가시면 됩니다. 그럼 구분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접으시고. 그다음에 나머지 그게 없고요.
뭐 그리고 왜 가산세 붙으면 항상 징수 방법이 뭐다? 보통 징수. 그러니까 원금에 가산세 추가되면 이제 고지서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머릿속에 같이 기억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가산세 나온다 했죠. 일반 이렇게 부정 이렇게 있고 납부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1일 10만 분의 25 한도 있다. 75% 넘어가면 더 이상 부과를 안 합니다. 그래서 보통 징수. 요거는 이제 취등록세 공통사항이거든요. 그죠? 토시 하나 틀리고 똑같습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중과산세는 뭐 지금만 할 거고 얘도 가산세인가 보통 징수죠. 미등기 전매야. 참고로 미등기 전매. 그러니까 미등기 전매에다 걸리면 가만 안 두겠죠. 제재를 많이 하겠죠. 80%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시험에 최근에 나온 적 있죠. 한번 몇 년 전에 정답으로 다음 중 틀린 걸 고르죠. 1번 하고 중과산세에서 100분의 50을 경감 이렇게 나왔어요. 100분의 50을 추가한다. 이건 맞으라고 된 거죠. 근데 올해 시험에도 중과산세 관련된 질문이 나왔습니다. 지목 변경, 간주 취득은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거든요. 그 부분이 언급이 됐었죠. 그래서 이건 나중에 좀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면세점은 50만 원 이하다. 그죠? 이렇게 해서 올해 시험에 이거 나왔었다 했죠. 밑에 거 정답으로. 옳은 걸 고르셔서 여기가 정답으로 나왔었습니다. 올해 출제가 됐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 어디서 나온다면 지문 하나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죠? 보통 이제 요거 많이 내죠. 연부취득은 과세 표준은 연부 금액인데 면세점은 총액을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 보시고. 부가세는 두 개 있다 했죠? 지방교육세하고 농특세 10%. 여기 구체적인 얘기까지는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사실. 그죠? 교재 보면 막 여기 있거든요. 뭐 표준세를 뭘 빼고 어쩌고저쩌고 막 나오거든요. 기본서 같은데. 근데 그거 다 볼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시간 나면 보시면 돼요. 굳이 뭐 계산은 한번 할 거거든요.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설명을 나중에. 근데 이게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뭐 시험에 그거를 낸 적이 뭐 제 기억으로는 10 몇 회 때인가 한번 나온 적이 없으니까. 그죠? 비과세는 뭐 이런 게 있다. 그죠? 비과세가 지문, 요즘에 비과세분이 지문이 한 줄씩 이렇게 나와요. 그죠? 최근에도 그랬고.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 공동주택 개수가 정답이었거든요. 다음 중 옳은 걸 고르시오.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 그죠? 공동주택 개수 비과세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이건 나중에 전체적으로 다 볼 거예요. 보시고. 등록세는 그죠? 이 소유권 변동 사유가 생기면, 그러니까 이 권리 변동이 생기면 그걸 표시를 해줘야 되잖아요. 공부상에. 그죠? 그 표시할 때 돈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 올라가는 사람한테 세금을 부과한다. 그래서 얘는 무조건 명의자가 세금을 내는 거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뭐 있습니다. 흐름은 이렇게 간다겠죠? 그리고 그다음에 특징은 뭐 이런 거 있죠? 도세 및 굿세다. 얘는 지방세 중에 그죠? 6,000원 미만이면 6,000원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3번, 5번, 6번은 기본으로 되게 많이 나온 거예요. 3번, 5번, 6번. 우리 이거 6번 나왔었잖아요. 굉장히 잘 나온 지문이에요. 이거. 정답으로 여러 번 나왔고, 그죠? 그래서 이건 특히 6번 같은 경우는 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원래 납부하더라도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하는데 얘는 납부하면 신고하고 납부한 거로 본다. 그래서 가산세 부과를 안 하겠다. 근데 올해도 주문이 언급이 됐던 지문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나머지는 뭐 그렇죠? 뭐 얘는 납세 그냥 명의자만 생각하라 했죠. 누구 명의로 올라가느냐, 그죠? 그 명의 올라가는 이름 올라가는 사람이 네 이름 올라갔으니까 네가 내라 이런 개념으로 그냥 간단하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는 뭐 말씀하셨죠?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등록세 파트는 다른 것들을 이렇게 쭉 가면 되는데 얘가 제일 좀 복잡하죠. 하기는 양도 많고 그죠? 세율도 있고. 이건 어떻게 그랬어요? 이 등기를 왜 하는지 무엇과 관련된 건지를 생각해서 대입하시라 했죠. 얘네들은 전부 다 소유권 취득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죠? 그 소유권 뭐에 대한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등기할 때 그래 부동산과 관련된 등기니까 전부 다 뭐예요? 부동산 가액이다 이렇게 보시라 했죠. 그리고 지상권 설정도 그 남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내가 계약기관 또는 각기에서 타인의 부동산에 설치하는 거죠. 설정하는 거죠. 그죠? 이게도 부동산과 연관돼서 부동산 가액 그렇게 가는 거고 전세권은 왜 한다고 했어요? 뭐 때문에? 전세 금액을 보호받으려고. 그래서 얘는 전세 금액. 그죠? 임차권은 월세. 그죠? 월세죠. 그래서 월 임대차 금액 그럽니다. 그리고 지역권은 남의 토지에다가 설정하는데 내 땅의 편익을 위해서 내 땅, 그럼 내 땅 가격을 요역지 가액 그럽니다. 그죠? 요역지. 그죠? 그리고 얘네들 전부 다 뭐예요? 채권 채무와 관련된 거라 했죠. 채권 채무니까 채권 금액으로 가고 가등기는 원래는 부동산 가액으로 가는데 얘도 담보 가등기라는 게 있거든요. 담보는 담보와 관련된 거죠. 그죠? 걔네들은 그런 경우는 채권 금액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 얘는 말소동이 한 건당 건수 6,000원. 그죠? 세율은 요거 취득세 표준세를 기억하시라 했죠. 거기서 2% 빼주면 된다겠죠. 그러니까 보존등기가 원래 원시가 2.8%거든요. 그럼 여기서 빼면 0.8%.
그죠? 그리고 유상은 1000분의 40이죠. 4%니까 2% 빼면 2%. 그 다음에 상속은 취득세가 1000분의 28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빼면 0.8%. 그죠? 그리고 얘도 1000분의 35니까 2% 빼면 1.5%. 그죠? 이게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다 2% 더하면 걔가 표준세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개념을 이해하시면 돼요. 얘는 전부 다 0.2%. 그러니까 부동산 취득과 관련이 없는 애들은 전부 다 0.2%예요. 부동산 취득과 관련이 없는 애들은. 그죠? 그리고 나머지 건당 6,000원 이렇게 가는 거죠. 요것만 잘 정리하면 나머지는 뭐 크게 내용은 없습니다. 등록세는. 사실 그래서 반복되는 지문이니까 기출 지문만 잘 보시면 충분합니다. 올해 시험이 16문제 중에서 제가 볼 때 두 문제, 계산 문제하고 그 지역자원시설서는 못 풀어요. 그 두 개는. 지역자원시설 아예 못 풀고 걔는 뭐 강의를 안 하니까 아예. 그죠? 계산 문제도 그래서 치면 나머지 14개인데 그러면 그 두 개 빼고 난이도 있다고 딱 생각되는 건 딱 한 문제입니다. 양도세에서 그 필요 경비에 관련돼서 뭐 특수관계인 뭐 그 섞어서 문제된 게 있거든요. 그것만 제가 볼 때는 없고 나머지 13개는 다 기출 나왔던 지문이에요. 그것도 문제 엄청 많이 풀었던 아주 단순한 지문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걔들이 거의 정답으로 나왔고. 그러니까 이 공부를 좀 꾸준히만 하신 분은 아무리 못 맞아 10개는 무조건 맞았어야 되는 문제예요. 근데 그걸 못 맞았다는 얘기는 공부를 진짜 안 한 거죠. 세법 같은 게 특히 그렇습니다. 근데 세법은 대공부를 안 합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 제가 볼 때 제가 문제를 어제도 봤거든요. 뭐 잘 정리하다가 이렇게 쭉 훑어봤는데 지문이 진짜 막 수업 시간에 엄청 많이 하고 막 본인들도 보통 수강생 대답도 잘하고 풀었던 문제 다 한두 번도 아니고 그리고 기출에 나왔던 지문이 거의 나왔거든요. 얘를 나왔던 지문이 다 거의 다 그 13문제 거의 대부분이 그것만 잘 정리했어도 10개 이상 충분히 맞고도 남는 문제였죠. 그러니까 세법은 많이 안 하더라도 꾸준히만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이쯤은 하셔야 돼요 할 때만 잘해도 충분히 10개 이상 충분히 가능한 거죠. 그죠? 잘 보시고. 신분합부 얘도 등록세는 등기할 때 세금 내야 등기한다 했죠? 그러니까 미리 내야 돼요. 등기 등록 하기 전까지 신고하고 납부한다. 근데 사실은 얘도 똑같아요. 이게 이제 등기 등록 신청서 접수하는 날까지거든요. 근데 표현만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얘도 뭐 이건 보시면 되고 가산세 아까 얘기했죠? 이거 중요하다 했죠? 이건 등록세만 있는데 특징이기 때문에 잘 봐두셔야 됩니다. 그죠? 비과세는 뭐 묘지에 관한 게 제일 많이 나온다 했잖아요. 올해도 처음에 이게 나왔죠. 이 지문 나왔고 그죠? 자, 재산세 보유 관련 조세 그랬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돼 있고 얘는 이제 뭐가 중요하다 했냐면 대상 그죠? 자, 여기서는 이 개념만 잘 이해하시면 돼. 일단 얘는 물건별 과세다. 부동산 하나하나 각각에 대해서 과세한다 했죠? 근데 예외로 합산은 딱 두 개밖에 없다. 뭐? 별도, 합산, 종합합산. 이름이 합산이잖아요. 그죠? 토지 중에 합산이 있어요. 이렇게 5개인데 토지는 용도에 따라 분리, 별도, 종합으로 구분하는데 여기서 합산은 2개밖에 없어요. 이 2개 빼고는 합산 없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죠? 요게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또 하나 뭘 기억하시라 했어요? 일반적인 부동산은 토지 건물이 따로따로 과세하는데 주택은 항상 뭔다 했죠? 토지 건축물을 합해서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기서는. 그리고 또 착가가 만든 게 뭐 있다 있어요. 요렇게 주택을 2개 가지고 있을 때 이 A주택과 B주택 요렇게는 합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건 합산 없어요. 따로따로 하는데 A주택도 토지 건물 합해서 B주택도 토지 건물 합해서 요 2개만 구분 잘 하시면 돼요. 요 2개 안 헷갈리게 정리를 잘 하시면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했죠. 그거 잘 보시고. 그죠? 나머지 뭐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뭐 이런 게 돼 있죠? 이렇게 해서 대표적인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얘는 뭐 이건 대상입니다. 이거는 이제 재산세가 대상이 요렇게